어안이 벙벙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청와대가 어떻게 이렇게 운영되는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국무회의 발언, 심지어 인사 내용까지 최순실 씨 컴퓨터에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을 들은 게 아니라 최순실 씨 연설을 들은 겁니까? 우스갯소리처럼 이 나라의 대통령 권력서의 1위가 최순실이다, 이렇게 시중에서 농담적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 최종 결재권자는 최순실 씨였습니까? 그런 대한민국이었... 말이 잘 안 나와요. 이게 뭐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죠? 국가 기밀이 최순실 씨 컴퓨터로 흘러가서 또 어디로 갔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NLL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국가 기밀, 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후보 괴롭혔던 그 당사자들이 그 시간에 이런 짓들을 하고 싶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이런 국기문란이 또 어디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 대상입니다.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말고는 이 진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서실장께서는 지난번 운영위 국감 때 연설문을 최순실 씨가 고쳤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화를 냈습니다. 공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찌 그런 얘기가 시중에서 도는지 알 수 없다고 강하게 화를 내셨습니다. 정상적이라면 그런 말 할 수 있겠냐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비서실장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왜 연설문을 최순실 씨에게 보내셨는지, 왜 최순실 씨가 수정하도록 하고 수정한 내용을 읽으셨는지 직접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밝힐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어떤 내용이 오늘 밤 뉴스에 나올지 두렵습니다. 파일이 200개가 있다는데 어제 보도된 거는 2~3개 정도 공개한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보도하기 전에 청와대 내부 빨리 내부 감사하고 감독해서 어떤 내용들이, 어떤 기밀들이 이렇게 최순실 씨 컴퓨터로 흘러갔는지를 점검하고 이 문제에 대한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있을 운영위 회의는 민정수석을 고발하는 건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개헌문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좀 충격적으로 느끼는 것은 국가적 대사인 개헌을 이야기하고 또 국회의 심도 깊은 심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을 발언하기 전에 여야 각 당 대표가 사전에 환담하는 자리에서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대통령이 개헌을 고민하고 계셨다면, 그게 진정성 있는 제안이라면 사전에 여야 당대표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또 산부요인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의논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 한마디 개헌이라는 얘기를 사전에 얘기도 안 하고
시정연설에서 갑자기 폭탄 터뜨리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습니까? 또 청와대는 국회에서 논의가 모아지지 않으면 청와대가 직접 개헌안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이 개헌 논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왕적 통치를 해서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하는 문제인식이 생긴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개헌 논의가 불거졌는데 자기가 개헌을 반영했다고 하는 것이 제정신입니다. 저는 청와대가 주도하는 어떤 형태의 개헌 논의에 협조하거나 협력할 생각이 없습니다. 개헌조차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듯이 국회를 우롱하듯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 발상에 대해서 정말 분노합니다. 50년, 100년, 200년 대한민국의 틀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이런 식으로 개헌 논의를 던질 수 있습니다. 이화여대는 또 뭡니까? 최순실 씨 따님이 출산을 준비하는 그 1년간 이화여대는 학점을 꼬박꼬박 줬습니다. 학사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십니다. 대회에 나간 기록도 없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이 최순실 관련돼서는 왜 이렇게 엉망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제멋대로 운영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시스템이 돌아가는 바가 많습니다. 그 이전 정권들이 이런저런 게이트도 있었고 이런저런 이 사건들에 휘말린 적은 있지만 정말 이런 사건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고 그 이전 정권에서도 유례가 없는 이런 희한한 국정 운영 진짜 어안이 벙벙한 정말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되겠습니다. 검찰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이 모든 의혹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윤호중 정책위 의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는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 한마디 없었고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 민생 위기에 대한 해법, 일자리 대책 전혀 없었습니다. 국민이 알고 싶어하던, 그렇게 알고 싶어하던 최순실, 우병우 게이트의 진실 없었습니다. 진정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겉만 번지르르한 말의 성찬, 자화자찬으로 일관했습니다. 국가 신용도가 어떻고, 진위 계수가 어떻고, 5분위 소득 배율이 어떻고, 이 지표가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성장, 저출산 위기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시급한 조선 해운이나 철강, 구조조정 문제 하루가 급하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고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가계부채, 전월세, 청년 일자리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제 대통령의 연설은 그야말로 영혼이 없는 말의 성찬이었으며 2017년 예산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에 이렇게 영혼 없는 연설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곧 2017년 예산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현실을 외면한
영혼 없는 예산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무슨 개헌을 하겠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2018년 2월 24일까지입니다. 대통령은 그 임기 중에 우리나라가 처한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경제 위기, 안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여기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25일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개입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JTBC가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이 정말 도가 지나쳤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네, 어제 보도를 접한 우리 국민은 정말 분노를 넘어서 허탈한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이원종 실장 이야기대로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봉건 시대에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경복궁 걸레에 소격서를 설치한 적은 있어도 소격서에 국정을 맡긴 적은 없습니다. 석기 시대에나 있었습니까? 합니다. 청와대를 지금 소도로 만들고 있습니까?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이 국정농단, 국기문란, 이 사건은 지금 당장 최순실 씨를 국외로부터 소환해서 구속 수사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하면 제14조에 대통령 기록물의 무단 파기, 해외 반출, 여기는 국외 반출을 포함합니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반환하지 않고 무단 파기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무단 이유출하거나 손상 또는 멸실시켰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은 범죄입니다. 당장 최순실 씨를 국외로부터 소환해서 구속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현안 발언 듣겠습니다. 먼저 김한정 부대표님의 현안 발언 듣겠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 임기 5년 중에 3년 반을 대통령만이 봐야 될 문건을 제가 취급했습니다. 연수문을 비롯해서 대통령의 국정 지시에 필요한 전국 국제의 보고들을 취합하고 또 문서들을 통제하고 문서들을 관리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제 이 최순실 보도를 보면서 정말 참담한 심정을 떠나서 굉장히 불길한 예감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운영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던 사건들은 다 설마 그 정도까지 하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최순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의 돈을 긁어갔다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청와대 대통령의 국정문서가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력에서 주물러졌다는 사실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서실장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연설문을 제3의
사인이 다른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질문했습니다. 최순실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비서실장께서 대통령하고 상의했냐? 한 번이라도 상의한 적이 있냐? 한 번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문서 유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힐 당사자가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비서실장이 이 사실을 모르고도 알면서 그랬으면 거짓말이고 국회에서 위정한 것이고 실제로 몰랐다면 더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제 거꾸로 비서실장을 물어봐야 됩니다. 대통령이 억울하다면, 대통령이 이 문제도 정말 모르고 있었다면 비서실장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진상조사를 해서 보고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한테 밝혀야 됩니다. 비서실장이 그런 능력이 없으면 교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사에 대해서, 이런 진상규명에 대해서 청와대의 자체 조사 능력과 또 그 공정성에 대해서 국민이 의심한다면 특검까지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만이 전국을 안전시킬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한다면 이 국정 혼란의 근원, 이 악성 질병은 대통령 스스로 치유하지 않고서는 한치도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사태가 방치되면 박근혜 대통령도 의혹의 대상을 넘어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그러한 전례들을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문제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인식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 지체 없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의혹이 처음 불거진 날로부터 정확히 10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내일 여야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우 수석에 대한 고발안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국민들은 현 정부의 고질병인 불통의 벽을 다시 한번 여실히 확인했습니다. 우 수석에 대한 대통령의 결자 해지를 야당은 줄기차게 외쳤지만 어제 대통령께서는 국회에 오셔서 의혹만으로는 탈퇴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최순실 게이트가 눈덩이처럼 버려졌습니다. 이제 우병우 수석은 본인의 의혹뿐만 아니라 이런 국기문란의 극치를 보이는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해서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우 수석의 민낯은 직속 상관인 비서실장의 명도 무시하는 항명을 했던 모습을 국민 앞에 보였습니다. 초월적 민정수석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을 고발한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번 법적 조치를 시작으로 국기문란의 극치를 보였던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해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정윤회 게이트, 일명 문고리 3인방 비선 십상시 사건이 몸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최순실 게이트가 몸통인 것을 온 국민들은 매일매일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지난 14년도에는 민정수석실에서 즉각적으로 문건 유출에 대해서 고발과 검찰 조사를 했던 것과는 판이하게 속도가 너무도 늦습니다. 이미 밝혀진 것만 갖고서도 최순실 씨를 즉각 국내로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새누리당에게도 경고합니다. 국민의 요구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임과 최순실 게이트의 철저한 진상 규명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돌변해 버리는 새누리당의 두 얼굴에 어떠한 국민도 공감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청와대 이중대에서 벗어나야지만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지금 청와대에 근무했던 경험 있는 윤호중 정책위원장한테 물어봤더니요.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 행정관이 업무 컴퓨터를 가지고 이메일을 외부로 보내면 국정원에 바로 걸린답니다. 민정이 감찰하고. 근데 이게 좀 아무리 봐도 대통령이 직접 보낸 게 아니고서야 이게 지금 국정원 모르게 할 수는 없는 일인데 이것도 참 지금 들어보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특별감찰관이 계셔야 이게 지금 이런 문제를 수사를 할 텐데 특별감찰관도 없고 특별감찰관보도 없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조사를 해야 될지도 참. 왜냐하면 이게 이제 민정도 이게 조사 대상이거든요. 참 그것도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수사하라고 얘기는 하지만 수사 주체가 이 검찰이 할 수 있는 거는 특검법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의논을 해봅시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시고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